안녕하세요. 토우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경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우TV 시작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ERP 멤버십 집합건물 ERP 매니저 과정 2급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집합건물 관련해서 이 매뉴얼, 경기도 집합 관련 매뉴얼을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1번 위탁 계약관리의 해지. 공동주택도 해지할 수는 있는데요. 집합건물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조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관리 업체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플로우가 있는데요. 일단 계약서에 사유가 있어야 돼요. 이러이러해서 이럴 때는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그 정한 조항이 있으면 관리단이 임의로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 해지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거나 아니면 해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해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거에만 따라야지 그 외의 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에 해지 사유가 있거나 그 해지 사유 규정에 따라야지 그 규정이 없으면 불가하다. 두 번째는 해지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그것도 안 된다. 즉 계약서에 해지 사유가 있고 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 관리단이 임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사에다가 해지 통보를 해주고 위탁관리 계약이 해지되는 거죠. 이래 이래서 해지된다. 이에 따라서 해지가 된다고 통보를 해주면 그게 아마 실효가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규약으로 하는 방법은 그러면 이 조항에서 이 위탁사하고 해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관리인이 해지를 할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규약으로 첫 번째 관리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하든가 두 번째는 관리인의 권한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그에 따르는 거고요. 만약에 첫 번째하고 이 두 번째 둘 다 없으면 별도로 규정이 없다. 그러면 관리단 집회의 통상 결의에서 해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에는 관리사무소장의 자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 되기 위한 자격 요구가 아니라 요구가 되는지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장이 되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근데 집합건물은 소장에 대한 필수 서류, 즉 자격이 되는지를 질문해 본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장은 관리관 업무를 총괄하는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관리단에서 직접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하게 오고 이건 아파트하고 똑같습니다. 관리단과 관리사무소장이 사이에 고용관계 성립하게 됩니다.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위탁회사에서 파견하며 위탁관리회사와 사무소장 사이 고용관계가 성립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관리사가 사무소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기본이 안 돼 있는 분이 하나의 행정을 관리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규약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위탁관리 회사가 구분 소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리하는 경우 오피스텔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관리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면서 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이들의 주장도 한번 봐야겠죠. 임차인도 의결권을 행사하여 제정된 규약은 효력이 없으며 규약의 정함이 없이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는 효력이 없다. 입주민의 과반수, 그러니까 임차인의 의결권에 제정된 규약은 효력이 없고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만든 거는 효력이 없고 그리고 그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규약의 정함이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도 효력이 없다. 니네들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입주민의 과반수 서면 동의에 의해서 규약을 제정할 수가 없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단임을 입증하는 건 아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적법한 집합건물상의 기간이 아니므로 관리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업무 방해 및 형사 고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흥미로운 내용이죠. 답변. 요걸 좀 읽어봐야 되겠어요. 그죠? 관리회사의 주장이 부당하게 생각되더라도 잘못된 주장은 아니다. 즉, 있을 법한 얘기를 갖고 얘기한 거고 허위 주장은 아니라는 거죠. 억울하겠지만 위탁관리 계약은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 의해서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그 구분 소유자들이 얘기한 그분들이 의결권이 없는데 의결을 해가지고 입주자 대표 회의한 것 자체가 그거는 불법이다. 불법으로 성립된 단체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장이 잘못된 주장은 아니다. 따라서 규약이 무효이거나 관리단의 기관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회사가 관리비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업무 관리도 부실하게 수행하지 않더라도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영상에도 이거 초기 얘기는 해드렸어요. 구분 소유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위탁관리 계약이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해서 체결된 것이 아니라 입주 시점에 모든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시행사가 위탁관리업자의 계획을 체결한 경우 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결국 관리회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규약이 제정되고 관리인과 선거관리위원이 선출되어 관리단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관리단 기관을 운영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 관리회사의 부당한 업무 수행을 하더라도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건 초반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에요. 자, 요거는 다음 영상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부지런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달려볼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공유,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알람을 안 하면 제가 올린 공지사항을 볼 수가 없어요. 뭐 무슨 교육이라던가 무슨 스터디랑 아니면 멘토 멘티 안내 뭐 이런 것들은 그 제가 알람으로 자료를 보내드리는데 이 알람 신청 안 하면 여러분도 그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훅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알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